맞아. 올 N1이라고 모두 쏘고 한 번씩만. 그럼 함수들은 화살표를 쏜다라고 하면은 너무 약간 모호해지는 표현이지만 웬만한 거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괜찮은 표현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체계적으로 함수가 뭐지를 연구해본 결과가 지금 화살표라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처럼 그리는 거죠. 좀 벤 다이어그램은 그릴 수 있지만 함수는 또 다른 표현법이 있죠. 바로 그래프라는 공간. 쏘고 있으면 걔를 묶어서 좌표로 옮길 수 있잖아. 그래서 x, y, x, y 찍으면 점들이 모여서 그래프가 나오고 함수가 맞다 틀리다를 구별하는 거 꼭 알아야 돼요. 함수 판별법, 그래프 버전 뭐였죠? 함수인지를 물어볼 때 뭐 하자? 그 그래프에서 세로축 판별법이라고 해서 세로축을 여러 번 쭉 그었을 때 한 번씩 잘 만나고 있으면 함수가 맞을 거예요. 그 외에는 함수가 아닌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배웠던 원의 방정식은 원의 함수가 아니에요. 원은 두 번 나오니까 x마다 y가 하나씩 안 나온 거거든요. 그렇고 원인과 결과가 함수 관계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어쨌든 함수라는 건 정말 중요한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할 게 조금 이제 또 중요하겠죠. 145쪽 볼까요? 얘들아, 이제부터 그러면 함수를 조금 세분화할 거예요. 세분화. 여러 가지 함수입니다. 함수를 이제부터 네 가지의 이름으로 부를 거니까 네 가지 용어 다 외우셔야 돼요. 달달달달. 첫 번째 함수. 쌤, 쏘긴 쏘는데 올 N1이면 함수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쁜 함수들만 배울 거예요. 이쁜 함수들. 첫 번째는 뭐다? 1대 1인 함수. 이거는 수학적인 용어입니다. 1대 1 함수. 쌤, 함수 앞에 세 글자가 더 붙었어요. 1대. 여러분들이 아는 거 맞아요. 야, 1대 1 다이다이까지. 그거 맞아요. 1대 1. 이거 맞거든, 진짜 1대 1. 자, 1대 1 함수라는 건 이겁니다. 화살표를 쏠 때 잘 보니까 이런 규칙일 때. 자, x가 있어. y가 있어. 1, 2, 3, 가장 4, 5, 6, 7. 4개까지 할게. 자, 함수라는 건 집합에서 집합으로 연결하는 화살표인데 쏘고 한 번씩만 쏘는 게 함수잖아. 근데 1대1 함수는 요거예요. 쏘긴 쏠 때 겹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함수는 원래 겹쳐도 되잖아요. 그냥 쏘세요. 한 번씩만 쏘세요니까 그냥 겹쳐도 함수예요. 근데 1대1 함수는 그런 걸 방지하는 거예요. 아, 이제부터 1대1 함수라는 건 거기 책에서는 x랑 x가 다르면 그때 대입한 결과물도 반드시 다르다 라는 그 뭐뭐이면 뭐뭐이다라는 문장을 1대1 함수라고 약속하지만 우리끼리는 이렇게 말이 어렵다 싶으면 아, x가 다르면 y도 다르다, x가 다르면 y도 다르다 이런 그림을 이제부터 저희는 1대1 함수를 그냥 한국어는 겹치지 않는 거. 겹치지 않게 쏘는 함수, 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 읽읍시다. 아, 쏠 때 겹치지 않는 쏘는 건 다 1대1 함수예요. 괜찮나요? 겹치지 않는 기준이 뭔데? 맞는 입장에서. 아, 맞는 애들이 어쨌든 안 겹치고 하나씩 골고루 잘 들어갔죠. 그러면 얘들을 1대1 함수라고 일단 부르자는 겁니다. 원대원. 물론 안 맞은 애가 있을 수도 있죠. 불쌍하네요. 사실상 1대1 함수는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냐면 원인과 결과가 하나씩 있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세상 아닐까요? 그럼 범인이 하나씩 있는 거라서. 어쨌든 자, 1대1 함수는 겹치지 않게 쏘는 놈! 1대1 함수는 그럴 때 부르는 겁니다. 겹치지 않게 쏘는 거 함수이면서 겹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1대1 함수의 상위 호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자, 1대1 함수의 뒷글자가 바뀌어요. 1대1 대응. 얘들아, 1대1 대응은 아까 했던 1대1 함수 뭐였지? 쏘긴 쏠 때 겹치지 말아주세요잖아. 겹치지 말아라는 기준. 근데 1대1 대응은 함수 중에서 이겁니다. 그냥 간단해요. 위에 언급했던 1대1 함수를 만족하고, 즉 겹치지 않는 걸 만족하면서 연달아서 이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치역과 공역이 같아져 버릴 때 저희는 그때는 대응까지 됐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거든요. 다시 한번 1대1 함수 겹치지 않게 쏘는 모양이면서 연달아서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이 기준을 통과하면은 걔는 1대1 대응이라고 강력하게 불러요. 1대1 대응. 약하게 부르는 거야. 1대1 함수. 1대1 대응은 얘까지 만족해야 돼. 이게 뭐지 근데? 뜻이 뭘까? 치역과 공역 같다는 건 똑같은 거지. 뭐지? 바로 맞을 준비가 된 애들이 공역. Y 전체가 공역이잖아. 제로. 근데 실제로 맞은 건 뭐면 치역이니까 자,
집합과 집합이 같다는 건 100% 같을 때 저희가 집합끼리 같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결국 1대1 대응은 같은 말이 뭘까요? 결과적으로 같은 말이 맞아요. 빠짐없이 다 맞아야 돼요. 이래야 되겠죠. 빠짐없이 다 맞아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금은 아까 했던 1대 함수는 그냥 1대 함수예요. 왜? 공역은 집합으로 모으면 4, 5, 6, 7 맞는 애들의 모임이 공역이잖아. 치역은 화살표를 진짜로 맞은 애들만 모은 거니까 4, 6, 7. 그럼 얘는 집합과 집합이 같지는 않죠. 공역이 더 맞는 거지. 근데 이 말이 뭐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걸 만족했다는 건 맞을 준비가 된 애들과 실제로 맞은 애들이 봤을 때 똑같아진다는 건 그때는 빠짐없이 더 맞아야 되겠지. 생각해봐, 그치? 꽉 차게 맞아야 된다. 꽉 차게. 따라서 1, 2, 3 4, 5, 6 쏘면 자 이런 것들이 1대1 대응인 거예요. 겹치지 않게 맞았죠. 맞는 애들이 한 번씩 맞았잖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역도 4, 5, 6 맞은 애도 또 4, 5, 6이니까 치역과 공역이 집합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집합과 집합 가까이가 말이 되는 거라서 다 맞고 있으니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결과적으로 1대1 대응은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겁니다. 겹치지 않으면서 다 맞고 있는 그런 도형 모양을 1대1 대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고품격 설계는 치역과 공역이 같다고 하지만 빠짐없이 다 맞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화살표로 바라보는 거니까 함수는 이제부터. 차이점 알아야 돼. 1대 함수는 겹치지 않기만 하면 돼요. 겹치지 마. 얘는 겹치지 않으면서 추가적으로 다 맞아야 되니까 여기 안 맞은 애가 있으면 안 돼. 섭섭하니 울고 있잖아. 안 맞았잖아. 그래서 대응까지는 아닙니다. 치역이 더 많죠. 공역이 더 많죠.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이제 1대1 함수냐 1대1 대응이냐의 시작입니다. 오케이? 1대1.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의 주제가 또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의 확정판 바로 1대1 판별법도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1대1 함수는 그냥 벤다이어그램을 그려 있으면 겹치지 않았으니까 1대1 맞네요 할 수 있지만 그래프 버전을 해야 돼요. 그래프 버전. 자, 그래프 버전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봐봐, 말해자. 1대1 대응이랑 1대1 함수라는 건 겹치지 않는 화살표들의 모임이 1대1이라고 불렀지만 그러면 1대1은 규칙성이 뭐가 있을까? 함수 판별법. 잠깐만.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보자. 1, 2, 3, 4, 5, 6. 예를 들어 1대1 함수가 망가진 게 뭐냐면 망가진 거. 두 개라도 겹치면 망한 거죠. 이게 1대1 망한 거죠. 겹치게 썼으니까 1대1이 아니죠. 얘는 뭐하나? 괜찮니? 네. 얘는 1대1이 아닌 걸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1,4, 1, 4 찍고 2,4, 2,4 찍고 그다음에 3,6, 3,6 찍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겹쳐서 쏜 애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점들을 모으면 가로축을 그었을 때 두 번 만날 거예요. 1대1을 말았다는 소리는 여러 번 맞았다는 소리잖아. 여러 번 맞았다는 건 결과적으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바라보면 가로축을 그릴 때마다 여러 번 교차하겠죠. 왜냐면 똑같은 y좌표를 따라 쓴 거죠. 그래서 x마다 y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라 따라서 1대1 함수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떤 그래프가 있으면 얘가 1대1일까 아닌가를 보는 방법은 너무 수상한데? 바로 가로축 판별법이 있어요. 아까는 세로축이었죠. 그러니까 함수는 세로축을 그어야 보이는 거예요. 세로. 한 번씩 만나야 돼. 근데 1대1을 바라보려면 이 무한의 세계에서는 그냥 가로축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가로축을 그어봤을 때 한 번씩 만나는지를 체크해보자. 즉, 따다다다. 가로축 방향으로 여러 개 선 그었을 때 한 번씩 만나지? 얘는 무조건 1대1이 맞아요. 오케이? 1대1은 그래프로 봤을 때 뭐다? 가로축과 한 번씩 만나는지 체크해본다. 그러면 됐으면 1대1 맞아요. 근데 그 외에 여러 번 만나면 얘는 하나의 y를 x가 여러 개 쓴 걸로 바로 되기 때문에 1대1 아니다 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생략해서 그냥 바로 풀지 않으시면 됩니다. 가로축 판별법. 오케이? 네. 근데 원리 다 알아야겠지. 이런 화살표의 모임을 그리는 과정에서 저런 발상이 나오는 겁니다. 가로축은 1대1 판별법이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이건 1대1 판별법이거든. 근데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1대1 대응 판별법도 있어요. 아까는 1대1 함수였다면 그냥 한 번씩만 겹치지 않게 맞았는지를 보는 게 1대1 함수라면 1대1 대응 판별은 뭐냐면 1대1 대응 판별법 똑같이 얘들아 지금 내가 그림을 얘를 이렇게 그릴게요. 이 그래프는 내가 그린 함수 그래프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야. 얘는 1대1 함수 판별할 때 자, 얘는 1대1 함수가 맞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했지 가로축을 그어서 한 번씩 잘 나오니까 하나하나씩 잘 쓰고 있겠죠. x마다 y, x마다 x 쓰고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얘들아 얘는 1대1 함수는 맞거든? 가로축이니까. 근데 대응은 아니에요. 1대1 대응은 아니에요.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대응을 만족한다는 게 뭐였는지 기억해요. 1대 함수를 통과해야 돼. 자격 조건이 오디션 들어갔어. 저 1대 함수 맞는데 오케이. 근데 대응은 뭐냐면 추가적으로 다음 단계 취업 공액 같은지를 확인해 봐요. 근데 봐. 이 함수는 지금 취업 공액이 같지 않아요. 취업 공액이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들아 문제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문제 말이 없으면 웬만하면 공역이라는 맞을 값들의 모임은 웬만하면 문제에서 생략이 되기 때문에 실수 전체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얘들아 지금 얘 공역이 어디냐면 공역 Y축 전체가 공역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벤다이어면 Y 있잖아 Y 얘가 숫자가 너무 많아서 모든 실수라고 치면 마이너스 1억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100만 이 모든 숫자가 Y좌표들의 모임이야. 그래서 Y축이 좀 공역이라고 본다면 공역. 근데 실제로 이 곡선이 지나가는 자리는 잘 봐봐 X좌표 Y좌표 Y좌표를 보면 여러분들이 Y좌표의 상태가 지금 안 그려진 곳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 끝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맞은 거죠. 이거 볼 줄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뜻이 x, y, x, y가 y를 지금 y좌표 보면은 맞긴 맞았지만 지금 이 곡선이 지나가는 방향의 y좌표 즉 위아래로 이렇게 그림자를 보면은 그림자를 봐. 얘 그림자의 y좌표를 보면은 맞은 값들이 여기 있는 거고 맞을 준비가 된 공역은 요만큼이나 있으니까 공역과 치역이 살짝 다르죠. 공역이 훨씬 많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 안 맞았잖아. 허공이 있잖아. 허공. 이 비었잖아. 그래서 가로축 그거 맞나 안 맞나? 안 맞나잖아. 잠깐만. 그 곡선의 상태를 봐요. 이렇게 살짝 위에 떠 있으면 이 함수는 1대1 함수는 맞다고 겹치지 않게 맞은 건 되지만 말장난이지만 얘는 공역과 치역은 다르다고. 여기서 가로축 그거 봐. 초록색이 안 만날 것 같잖아. 그림적으로 따라서 얘는 물론 무한으로 할 때 만날 것 같죠. 만약에 이렇게 안 만난다고 치면 얘는 가로축을 이만큼 했을 때 아예 안 만나니까 교점이 없네? 그럼 얘는 1대1 대응은 아닌 거예요. 오케이? 이만큼의 여백이랑 요만큼밖에 안 지나가니까 지금은 공역과 치역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럼 그 말장난도 묻지 않아야 됩니다. 1대1 함수는 가로축 판별법이고 대응은 전부 다 맞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Y축 입장에서 이 곡선을 따라가시면 다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대표적으로 뭐가 1대1 대응이냐? 1차 함수가 1대1 대응이에요. 왜? 1차 함수는 여러분들이 직선을 생략해서 그린 거지 졸리잖아요. 예를 들어 y는 2x 더하기 1 1차 함수 기울기 입자리는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좀 강조 좀 말고 오버하지 말게요. 얘는 어디서 가로축을 그어도 한 번 한 번씩 만나니까 1대1 통과야. 1대1 x마다 y가 하나씩이야. 그리고 공역도 이만큼이나 y축이 공역이지만 얘도 빨리 내려가고 빨리 올라가니까 언젠가 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 y축가 다 막고 있죠. 보고 있니 도야? 막고 있다니까. 따라서 지금은 공역이랑 치역이 겹쳐진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 그치.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공역과 치역 같은 거니까 얘는 1대1 대응까지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많고 대표적으로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2차잖아. 2차 함수는 여기 포물선이니까 바로 그으면 벌써부터 탈락이죠. 네. 그래서 1대1부터 가니까 대응까지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대응 판별법 그래프 버전 중요합니다. 가로축에다가 Y축의 모든 좌표들이 맞아야지 가로축을 다 그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면은 정말 빠짐없이 1대1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여러분들 책에 145쪽과 145쪽과 뒤에 나올 뭐 문제에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146쪽으로 합시다. 1대1 함수는 겹치지 않게 쏘는 거. 1대1 대응은 거기에다가 치역과 공이 같은 빠짐없이 다 맞은 상황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세 번째 종류.
기다려. 3번, 4번 더 쉬워요. 항등함수. 항등함수. 얘들 마치 여기 항등식 기억나시나요? 그런 비슷한 건데. 자, 항등함수는 재미가 없어요. 한자인데 한자. 항상 같은 함수. 항등함식이래 뭐야? 항등함수는 여러분들이 함수 중에서 이겁니다. 당연히 자,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돼요. 집합과 집합 똑같을 때 XX 그때 여러분들이 그냥 말 그대로 화살표를 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먹으면 그대로 뱉어내는. 먹으면 그대로 뱉어내는. 즉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쏘는 이런 간단한 함수를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즉 먹으면 그대로 뱉어내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부르요. 항상 같은 함수. 자기 자신 그대로. 아, 자기 자신 그대로 가는 거. 함수. 괜찮나요? 자기 자신 그대로 가는 말이 뭔지 알겠어요? 그냥 1이 1로, 2로 2로 가는 간단한 함수끼를 항상 같네? 항등함수라고 이름을 붙이자는 거예요. 괜찮나요? 아, 뭐 어렵지 않죠. 따라서 제가 같은 말이 뭐냐면 그럼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 그대로예요. 그러면 함수 표현법은 이거예요. 무슨 x를 집어넣어도 괄호하는 숫자가 그대로 나온다. 즉 이걸 만족할 때가 항등함수거든요. fx는 같다. x가 되는 게 이게 항등함수 표현법이에요. x 1 넣으면 1 나와야 돼. 2 넣으면 2 나와야 돼. 3 넣으면 3 나와야 돼. 즉 fx는 x가 된다라는 게 항등함수가 돼주세요랑 같은 말입니다. 오케이? 괜찮나요? 네. 오늘 힘이 없는데. 그 다음에 그래프 버전. 자, 이건 함수 버전, 함수식 버전이고 등식. 그 다음에 그래프 버전은 자 x축과 y축이 있을 때 항등함수 그리기 엄청 간단해요. 바로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기울기 일자리의 직선이겠죠. y는 1x 이런 함수가 얘가 항등함수겠죠. 1,1, 2,2, 3,3, 1.5, 1.5, 0.1, 0.1 그래서 모든 점들이 이렇게 모이면 이런 선이 나오고 이 항등함수 그래프입니다. 오케이? y, x 그래프 알지? 기울기 일자리에 따라서 항등함수 다 같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그대로입니다. 네 번째 상수 함수. 상수는 항상 상록수. 항상 뭐가 초록색인 그건가요? 자, 상수 함수는 항상 숫자인 함수인데 항상 숫자인 함수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집합에서 집합으로 갈 때 저는 정말 재미상 전부 다 몰빵 함수. 쏘긴 쏠 때 쏘긴 썼잖아. 한 번씩 썼잖아. 근데 몰빵되면서 그린 함수를 저희가 상수 함수라고 부르고 상수 함수는 몰빵이에요. 항상 일정한 수 가는 함수예요. 달려가는 함수죠. 자, 항상 일정한 수로 가야 돼. 그때그때 다르면 안 돼. 하나로 모여야 되고 그걸 상수함수라고 부르고 얘들아 상수함수의 함수 표현법은 이겁니다. fx는 같다. x에 상관없이 c로 나온다. 즉 여러분들이 fx는 상수랑 항상 같을 때를 c는 아무 숫자고요. 문제에서 주 숫자. 이거는 팔딱팔딱 x가 1, 2, 3, 4 대입해도 c가 나오는 이 함수식을 상수함수 표현법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그러면 그리면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x가 1이어도 y는 1점 x가 2여도 y는 1점 그러면 이렇게 수평선이 나오겠죠. 상수함수 표현법. 상수함수는 무조건 이렇게 가로방향의 직선이 나와야 돼요. 괜찮나요? 이쪽 아니면 이쪽이요. 상수함수는 몰빵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에서 1,1점 그래서 x마다 y, x마다 이렇게 가로선이 나오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다 볼 줄 아시면 되고 전부 다 여러분들이 용어로 소화해서 외우는 게 좋아요. 저도 이렇게 함수식으로 뭔가 외우는 거 안 외우고 그냥 뭐였지? 항등함수 뭐였지? 항상 일정? 자기 자신 그대로 외웠구나 하면서 외우시고 상수함수 뭐였지? 항상 일정하다 뭐였지? 몰빵 하나로 모이는 그런 함수가 상수함수다. 여러분들의 자기 자신 표현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강요하지 않으기. 그냥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아래 내용들을 당연히 읽어보시면 되고 어렵진 않으니까 넘어가세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얘들아?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4개 중에 1, 2번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을 제일 시험에서 많이 냅니다. 가장 중요하거든요. 겹치지 않는 함수가 단골 주제입니다. 보기 문제 3번, 4번은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풀면서 해보겠습니다. 얘들아 148쪽 있지? 148쪽이 딱 그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아까 1대1 함수냐 1대1 대응이냐 물어볼 때 있지? 148쪽 요거 가로축을 그려본다가 핵심이라는 그 주제예요. 함수를 물어보면은 함수가 뭐였잖아? 세로축을 그렸을 때 하나씩 나오는 거를 보시면 되고 만약에 1대1을 물어볼 때는 가로축을 그리는 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함수랑 1대1 함수 문제에서 페이크 넣으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자, 빠르게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149쪽입니다. 149쪽. 149쪽이 맞풀게 될 1번은 자, 그래프들을 그렸을 때 상상해봐. 이거 상상해보는 거야. 보기 중에서 가까이 그래프가 맞는 거. 얘들아, 보기 문제 뭐야? 맞풀게 될 1번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를 낼 거야. 모든 숫자야. 자, 기억부터 비읍 중에 1번. 1대1 함수 누굴까? 리을이요. 자, 기억부터 비율 하나하나씩 내가 보는 기준으로 돼야 돼. 자, 1대1 함수를 물었다는 건 가로축 분배법을 들이면 기억 통과죠. 네. 니은은 일단 통과야. 이렇게 내려가 있어도 가로축 분배 한 번씩 나오니까 기억 통과, 니은 통과. 디귿은 탈락이야. 두 번 만나서 버려. 리을은 걔도 Y축 적다 그거야. 가로축 그음에 한 번씩 나오니까 통과, 리을. 그 다음에 니은 탈락. 언젠가 세 번 만나죠. 따라가. 비읍도 탈락. 비읍은 무한번 만나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1번의 1대1 함수 고르시오는 그래프를 육각로 봤을 때 가로축을 그어볼까? 라고 발상해봐야 돼요. 자, 두 번째. 1대1 대응까지 구하래. 그럼 1대1 대응은 그 6마리 후보 중에서 한 번씩만 만나면서 가로축이랑 Y축이 다 맞은 거를 골라야 돼. Y축이 다 맞은 것까지 다 봐야 돼. 그러면 기억은 통과죠. 언젠가 내려가고 내려가니까 계속 다 맞겠죠. 기억은 시험분 같죠. 그 다음에 니은은 Y축 밑부분이 안 맞죠. 네. 탈락이야. 왜냐면 1대1 대응은 강력해야 돼요. 디귿은 탈락. 리을은 통과. 미음은 탈락. 1대1이 아니니까 대응도 아니겠지. 비읍은 탈락. 그래서 기억 리을만 되고요. 3번 상등함수는 일정함수로 나오는 거. 리을밖에 없고 상수함수는 가로축과 평행 비읍. 따라서 여러분들이 1, 2, 3, 4번에 1대1이냐 대응이냐 상등이냐 상수함이냐 각각의 기준에 맞춰서 빠르게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가로축이냐 이렇게 일정하냐 상수함수냐. 좋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아래에 있는 문제 288번 1대1 대응인 걸 함수 표현으로도 볼 줄 아시면 됩니다. 바로 해보세요. 288번 확인해 주세요. 문제는 이거 1대1 대응인 것은 함수식을 봤을 때 딱 봐도 1대1이 하나 있어요. 함수는 판별하자마자 바로 1대1 함수입니다. 1차 함수 구조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1대1 함수예요. 1차 함수. 여러분들이 바로 보시면 288번은 3번을 보시면 fx는 같다. 1차 함수 아닙니까? 이거 마이너스 x에다 1 더하면 1차식이잖아. 1차 함수는 무조건 직선적이기 때문에 그냥 가로축도 한 번이고 다 맞을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3번이 극단적으로 1대1이고 그 외에는 2차 함수니까 탈락이에요. 2차 함수는 절대 1대1이 아니죠. 왜? R을 블록하니까 두 번 만나는 불상사가 발생하죠. 오우 지저분해. 여러분 참고로 절대값이 있으면 웬만하면 1대1이 아닙니다. 절대값이 등장하면 1대1이 아닌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X마다 Y가 하나로 된다는 보장이 없어. 여러 개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그런 것 때문이고 그냥 확실한 건 1차 함수는 1대1이다 라는 속담을 기억하세요. 1차 함수는 1대1이 맞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마플 개념 2번. 일단 2번은 상당히 제가 좀 재밌어하는 문제인데요. 바로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퍼즐 찾기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문제 보자 얘들아. 지금 x가 0인지 집합이래. 아 그래? 3개짜리네. 근데 갑자기 함수를 3개 언급해요. f 함수, g 함수, h가 살고 있대. 자 근데 f, g, h는 함수인데 특별한 단어가 써있어. 뭐지? 순서대로 1대1 대응 상수 함수, 상등 함수라는 게 문제에 적혀 있어요. 지금 대표 문제 보는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 문머리잖아. x가 열리고요. f, g, h는 각각 1대1 대응 상수, 상등 함수다. 그리고 갑자기 f2 더하기 g2 더하기 h를 구하라. 값을 구하는 거야. 자, 가나 문장을 읽어보자. 가. 퍼즐 찾기인데, 얘들아. 이걸 만족한다. 나 F1에다가 2배의 F2를 덧셈해주면은 같아지더라. F0. 여러분들이 이 퍼즐을 믿고 F 따로, G 따로, H 따로 추론하는 거예요. 추론.
함수 추론이에요. 여기 파트는. 자 그러면 얘들아 이런 문제를 만나면 제가 추천드린 거 뭐냐면 일단 추천해 줄게요. 아니 뭔 말이지? 문제에서 그냥 글자만 써 있잖아. 그럼 저는 맞아요. 옆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푸는 걸 추천해요. 바로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에라 모르겠다. 잘 들어. 여러분들이 얘들아 귀찮더라도 옆에다가 3개의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자. 왜냐면 문제에서 함수 모양을 안 줬으니까 일단 그려보는 거야. 자 옆에다가 그려보자. F 빈칸, G 빈칸, H 빈칸이 다 0, 1, 2에서 0, 1로 간다고 써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함수를 만들 거예요. 문제에 써있는 규칙을 만족하면서 퍼즐 찾기야 퍼즐 찾기. 첫 번째 얘들아 근데 여러분들이 심각한 게 있어요. 자 용천아 봐봐. 자 FGH를 문제를 보자마자 그려. 옆에다가 벤다이어그램 그려놔. 자 누구 먼저 그릴래? 빨리 내 친구인데. 3개 중에 지금 사실 확실한 게 있어요. 확실한 거. 바로 FGH는 뭐였다? 항등함수라는 표현 나왔잖아. 이거 여러분 중요한 건데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 그대로이기 때문에 자 지금 F랑 GH 중에 H는 항등함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H는 그림을 그릴 때 확정인 거죠. 왜냐면 항등함수는 자기 그대로니까 지금 사실 얘들아 이 문제는 벤다이어그램 옆에다 그리면 그냥 얘가 먼저 내가 느껴져야 돼요. 항등함수는 고정이잖아. 그대로 가는 것. 그 다음에 G는 약간 망설여져요. 몰빵함수지. 상수함수는 몰빵하라는 소리야. G는 상수함수의 G는 몰빵해서 그려라. 보류. F는 보류. 왜? 겹치지 않으면서 다 맞아야 되니까 확실하지 않죠. 불확실하지. 그러면 다음 문제 읽어보자. 이게 뭔 말인지 생각해 봅시다. 자 근데 지금 등장인물을 보면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중에 우리가 이미 H를 결정했잖아. 그럼 H 땡땡 H는 2를 따라가면 대각값이 몇이야? 2로 그려놓으니까 얘는 2네. 그러면 자르면 F0도 2가 되게 하라. G1도 2가 되게 하라는 거니까 등식이니까 0은 2로 가야 되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걸 확정한 거죠. 0은 같아지세요. 2로 가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G 입장에서도 1이 같다. 2로 가는 거니까 1도 어쩔 수 없이 되겠죠. 놀라운 게 발생해요. 얘가 한 번 쏘는 순간 폭탄 터지듯이 다 써야 되겠죠. 네. 몰빵해야 되니까.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서를 조합하면은 함수가 만들어지는 유형입니다. 다음 문장. 나에서 뭐라고 돼 있지? F가 지금 다 되진 않았는데 2개가 비었어. 근데 F1에다가 F2에 2개를 더해서 F0이 되는데 근데 F0은 아까 봤어. 2로 달려가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2야. 그러면 사칙 연산. 더한 다음에 2배 했을 때 2가 되려면 애초에 각각이 몇이었을까? 0이? 그렇죠. 무조건 얘들이 0이고 1이어야 0 더하기 1은 해서 2가 나올 수가 있죠. 지금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나는 때려 맞춰야 돼요. 이렇게 되게 하는 함수의 그냥 가능성은 F1이 0으로 가고 F2가 1로 가고 있어야 겹치지 않고 다 맞으니까 이 등식도 만족이 되죠. 그래서 함수 완성했으니까 F2 더하기 G2 더하기 H 하시고가 마지막 질문이잖아. 더하시면 되고 F를 보면서 2가 쓰고 있는 값 1, G를 보면서 2가 쓰고 있는 몰빵함수 2, H를 보면서 2가 쓰고 있는 그냥 자기 자신 그대로를 더하시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에서 5로 끝나는 문제가 그 문제의 결론이라고. 그래서 이 문제 핵심 뭡니까? 벤다이어그램 표현법으로 함수를 일단 빈칸으로 두되 항등함수 보자마자 무조건 먼저 쓰시고 그 다음 가나 문제 읽으면서 화살표를 결정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면 추론하는 거예요. 추론. 오케이? 네. 함수 추론이라고 불러요. 함수 추론 문제. 자, 290번 한번 연습해 보세요. 네. 아래 이 문제도 똑같이. 나중에 빨라지면 이거 안 그려도 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직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면 3번 그려서 F 따로, G 따로, H 따로 그린 다음에 화살표를 결정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풀려요. 자기 자신 그대로 또는 몰빵 겹치지 않게 벤다이어그램 그려.
항등함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항등함수는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대로 간다라는 걸 표현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쓴 그대로. 네. 네. 항등함수는 특별 녀석이네요. 되신 분들은 발전 문제까지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발전 문제가 발전받지 않는 문제인데. 그러게요. 그렇죠. 그냥 너무 최대값이니까 크게 가면 되겠죠. 크게. 그 과정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발상만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발전 문제 그냥 그리면 끝나요. 그래프 말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화살표를 쏘세요. 좋습니다. 일단 이번 주제는 여러분들이 함수 추론이었고요. 함수 추론. 함수가 화살표가 안 써있으면 너희가 직접 그려야 돼. 원으로 그린다. 보세요. 3번은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 아닌 이제 자주 나오는 도난 유형입니다. 자, 문제에서 함수를 할 때 5글자 1대1 대응이 되도록 해주세요라는 문장이 있을 거예요. 되도록. 그럼 여러분들이 함수가 1대1 대응된다는 건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에 두 가지 떠올라야 돼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했을 땐 겹치지 않으면서 다 맞는 도형. 그게 떠올라야 되고 또는 그래프로 그렸을 때는 가로축을 한 번씩 만나면서 빠짐없이 다 맞는, 즉 Y축의 모든 것이 다 맞는 공역과 치역이 같은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빠르게 3번 문제 볼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문제 상황 볼게. 자, X가 조건제시법이야. X가 상당히 풀려서 졸린가 봐요. 힘내세요. 졸리신 분들은 해석가 되니까 자, 깨세요. 자, Y는요. Y바 뭐하라? 마일 이상 2 이하. 자, X랑 Y를 문제에서 조건제시법으로 줍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자, X에서 Y로 함수를 만들 건데요. 함수. 자, 함수 fx가 다음과 같아요. fx는 x를 a 대 한 다음에 b를 더하는 1차 함수로 할 때 뭐 당연한 말 같지만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기 앞에 있는 a 자리랑 b 자리가 몇인지를 푸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 만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대처법이 있어요. 첫 번째, 집합과 집합이 살고 있어. 얘는 근데 0과 1의 정수란 말이 없죠. 정수. 왜냐면 그냥 아무말이니까 이거는 실수예요. 0과 1, 0.1, 0.001 다 해야 돼요. y는 졸래 많아요. 마이너 회사의 모든 실수예요. 근데 실수 전체랑 실수 전체가 있는데 어떻게 1대1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 발상은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잘 외우셔야 되고, 자,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합시다. 얘들아, 지금 x축과 y축 살펴서 그려볼까? x축, y축. 자, 우리가 이 1차 함수가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게 하려면 우리의 희망사항이 뭐지? 그려봤더니 한 번씩 만나고 네. y축에는 다 맞아야 되는 상태. 근데 봐봐, 지금 정역을 그리면 정역 한번 그려보자. 수직선 표현법. x바 0과 1 사이니까 숫자 0을 찍어요. 0. 1은 이쪽에 있다고 치자. 그럼 0과 1 사이는 여기 졸려 많죠. 안녕. 근데 물론 여기가 정역이에요. 괜찮아요. 0과 1 모든 숫자. 그 다음에 자, 공역을 색칠해보자. 공역. y를 뭐하라? 마일 2 이하. y는 이쯤에 있어. 계산님? 네. 2는 한 이쯤에 있어. 그러면 이 점부터 이 점까지 다 모으면 여기가 공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화살표 쏘면 되거든요. 표시 쏘는데, 자, x에서 y로 갈 때 1대 대응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가 몇 개 없어요. 경우의 수. 자, 우리 그래프 그릴 때 1차 함수는 무조건 직선으로 그린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무조건 직선. 따라서 지금은 자, 정역에서 공역으로 달려갈 때 1대1 대응 한 번씩만 맞으면서 다 맞게 하려면
같습니다. 첫 번째, 각 끝점을 포함하는 직사각형도 그립니다. 직사각형. 상상해 보는 거예요. 직사각형. 각 끝점을 포함하는 x방향, y방향 다 둘 다. 그럼 직사각형 안에 스케치로 그렸을 때 만약에 이 1차 함수가 우연히 양 끝점, 모서리 부분이랑 이 모서리, 꼭지점을 지나는 이런 선분 1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때가 1대1 되는 거죠. 왜? 다 맞으면, 그러니까 한 번씩만 맞으면서 바로는 여기 초록색이 언젠가 빨간색 위에서 다 겹쳐지죠. 이렇게 다 맞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끝점과 끝점을 지나야 돼요. 아, 지난다? 그럼 대입한다라는 소리고 마찬가지로 근데 이럴 수도 있지만 쌤, 저 1대1 되는 다르게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우상향 말고 우하향. 즉 이렇게 양 끝점을 이렇게 지나는 1차 함수를 작동만 할 수 있다면, 그려지게 할 수 있다면 이것도 1차 함수이면서 가로축 판별법이랑 다 맞는다가 맞기 때문에 지금은 두 가지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1차 함수는 얘 아니면 얘예요. 그 주어진 정역 안에서. 따라서 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fx는 x를 a 대한 다음에 b를 더하는 함수인데 1대1 대응이 이 안에서 이 안으로 잘 들어가려면 첫 번째 x를 0과 1에 대입하지 말고 양 끝값 0을 대입할 때 마이너로 가거나 또는 1을 대입할 때 2로 가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작은 게 작은 쪽으로, 큰 게 큰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은 0을 넣었더니 y의 끝값 마이너스 1이 되거나, 그리고 제일 큰 값 1을 대입할 때 y좌표의 제일 큰 값 2로 달려가면은 이게 첫 번째 꽉 차게, 그러니까 이 스케치가 꽉 차게 들어가는 직선을 그릴 수 있고 1대1 대응이 될 겁니다. 오케이? 네. 또는 이번엔 f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오히려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것 중에 제일 큰 쪽이 꼬이면서 갈 때, 꼬이면서, 즉 f0이 2가 돼버리고 f1을 대입한 게 마 1.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인데 둘 다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얘가 기울기가 양수일 때이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뭐 a가 양수일 때일 거라서 정방향이라고 불러요. 정방향. 작은 게 작은 쪽으로, 큰 게 큰 쪽으로 달려갈 때 1대1 대응이 되고요. 또는 제일 작은 걸 대입한 게 큰 쪽으로 가고 제일 큰 걸 대입할 때 작은 쪽으로 가는 이런 꼬인 현상이 이제 기울기가 음수일 때 판별법이고,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대입한 다음에 0도 대입해보고 1도 대입해서 연립방식 풀면 AB가 나오고요. 또는 여기도 대입해서 검산해보면 AB가 나와서 그렇게 푸는 게 1대1 대응 문제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거예요. 그래프를 그려서 되게 하면 돼요. 되게. 어떻게 되게 해? 가로축 판별법이랑 정의역 법칙이 다 들어가는 그림이 되어지도록 그림을 가정해서 그려야 돼요. 가정법이에요. 그래야만 돼요. 오케이? 네. 반드시 그래야만 1대1 대응이 되니까. 다 맞고 한 번씩 맞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연립방식 풀면 돼요. 대입한다. 그 책에 여러분 써있는 대로 푸시면 됩니다. 293번 한번 해보세요. 네, 293번에 자, x랑 y를 보면서 준비물들과 준비물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1대1 대응을 맞추실 수 있을까? 바로 그림을 그려서 직선을 작도해보세요. 몇 컴마 며칠 지나고 몇 컴마 며칠 지나야 알아서 1대1 될까요? 빠르게 유제문제 보시면 293쪽에 1대1 대응이 되도록이라는 강력한 말이 있어요. 되도록? 1대1이 언제 되죠? 바로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1대1이 될 때 판별법
x 앞에 기울기가 a인데 양수라고 문제 적혀있죠. 양수. 그래서 양수 기울기면서 이 점과 이 점을 반영해서 그래프를 작도하려면 지금은 증가함수가 돼야 돼요. 기울기가 양수라는 강조했으니까 a가 양수라고 되겠으니까. 따라서 지금은 마일과 1을 찍으시고 이쪽이요. y 같으면 2, 4 2랑 4를 찍으시고 이쯤이랑 이쯤이에요. 그러면 양끝점을 포함한 사각형을 잘 찾으면 이만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장선 여기가 겹친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스케치북 안에 꽉 차면서 지나가려면 오른쪽 끝 올라가면 이렇게 그려져야 아싸 하면서 1차 함수가 잘리면서 이 안에 다 들어가겠죠. 따라서 그 뜻은 점을 지난 거니까 지난다 표현법 대입한다죠. 따라서 마일 컴마 1을 지나니까 마일 대입하고 2 대입하죠. 마일 컴마 1을 지나고요. 그리고 1,4라는 큰 값을 대입할 때 큰 값으로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대입해서 풀면 이거 당연히 y죠. fx는 y니까. y는 ax 플러스 b에 x는 y를 집어서 연립방정식 풀면은 ab가 결정이 됩니다. 오케이? 그런 느낌으로 푸는 게 1대1 대응 판별법 1차 함수 버전입니다. 아래 있는 문제 좀 어렵거든요. 이거 풀어드려야 돼.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숙제를 했다가 어차피 잘 안 풀릴 거라서 좋습니다. 발전 문제 가볼게요. 295번. 얘들아 지금은 1차 함수에 1대1 되게 했죠. 1대1 되게 하기를 배운 거야. 1대1 되게 하기. 자 2차 함수도 1대1 되게 하기가 있어요. 고난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레벨에서 미리 해야 돼요.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데도 있습니다. 충분히 시험 단골 주제라고 봐요, 저는. 이거 오버 아니에요? 아니, 해야 돼. 그거 과정 안 외바 아니야. 충분히 교육 과정이야. 해야 돼. 2차 함수가 1대1 대응 자주 나오고 고난이 나옵니다. 자, 봐봐. 얘들아, 웬만하면 우리가 좌표 평면에 그리면 2차 함수는 아까 말했지만 1대1이 아니죠. 원래는 아니지. 아래로 볼록 한번 그려봐. 얘는 1대1 탈락이에요. 두 번 만났어. 지저분해. 너 1대1 아니야. 근데 만약에 2차 함수에 정의역 x를 제한하면 그때는 잠깐 동안 1대1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지. 왜? 첫 번째 2차 함수인데 y fx 2차 함수 얘가 1대1이 되게 하는 방법 2차 함수의 가상의 구조선 대칭축이 되는 그 x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대칭축이라고 부르죠. 2차 함수 대칭축 얘를 제가 이제 a라고 부를까요? 자, 그 대칭축이 되는 x값이 있을 거예요. 그 x값에 이상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x를 제한할 때 x를 한글로 쓸게요. 이렇게 조건지수법 쓰면은 x를 모아라. x가 큰 숫자 들 대칭축 이상 이런 라지 x 지표를 만들면 그때는 이 이상 그 곳에서 그려지는 함수의 그림자 올라가니까 얘가 버려지는 거니까 1대1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장난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2차 함수가 1대1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언제? 모두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대입하는 정의역이 제한돼 있을 때 대칭축 이상 이사니? 네. 그럼 봐봐 이거 가로축이면 한 번씩 만나잖아. 그치? 가로축이 그거는 한 번씩 만나. 따라서 이때는 1대1이 될 수 있고 추가적인 게 있어요. 물론 이건 1대1 함수까지 된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y좌표를 봤을 때 y 즉 그럼 우리가 1차 함수 2차 함수가 오른쪽 날개뿐만 나오면 얘는 1대1 함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대응이란 건 뭐였지?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지게 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대응까지 되려면. 그럼 여러분들 지금은 대응까지는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바로 자, y바 이게 만약 공역이 y를 모아주세요. y는 b 이상.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y들의 모임인 그 y좌표들의 모임이 즉 우리가 공역이 딱 이 참수의 최소값이라고 할까요? 최소값? 가장 큰 값이랑 작은 값 중에 최소값이 있죠. 그 최소 y좌표가 그 공역의 경계값이랑 같아진다면 그러면 다 맞았다고 우길 수 있는 거죠. 이게 말장난이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y좌표의 범위가 있을 거야. 뭐뭐 이상이다. 그러면 그 경계값 숫자가 그 내가 대입했을 때의 최소값이랑 같아졌다면 공역도 이만큼이고 얘도 얘 이상 모두 이만큼이니까 치역 공역이 같아져서 결과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 뭔지 아세요? 이 함수에
1대1 대응이 되게 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두 가지 만족하면 돼요. 첫 번째, 문제에서 정의역이 그 이차함수의 대칭축의 이상이냐 이하라는 어떤 제한이 돼 있어야만 됩니다. 최소한 잘라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대칭축 이상이냐 대칭축 이하냐에 제한된 x가 나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끝에 있는 값으로 대응이 되는지, 즉 대입했을 때 계산값이 y좌표로 가는지 검산도 해보셔야 돼요. 검산이라고 부르고요. 이건 대입해보면 돼. 끝에 있는 값을 대입해서 끝값으로 가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x바 x는 a 이상이라는 표현이 있어. 그 다음에 대문자 y바 y는 b 이상이라는 표현이 있어. 근데 이게 신기하게 1대1 대응이 되더라 라는 표현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일단 그 x 정의역을 대칭축보다 이상인지 이하인지가 되고 있는지 검산해 보셔야 돼요. 되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조건, 그 함수 fx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차함수 y는 x제곱 블라블라, 거기다가 잠깐 동안 x가 a랑 같을 때, 즉 x에 a를 대입한 값이 y좌표의 y값 b로 같아지고 있는지 이것도 만족하는지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 맞는다는 건 우리가 다 할 수 없고 대표들만 대입하는 거예요. 대표값이라고 해서 x가 딱 a일 때 한 숫자만 y좌표의 그 이상 자리에 그 같을 때 있지. 그 숫자랑 비교해봤을 때 같으면 그건 1대1 대응이 자동적으로 된다는 게 알려져 있고, 저는 그걸 이렇게 불러요. 끝값을 대입한 게 끝값으로 간다. 변계값인 거거든. 그러니까 부등호면 같을 때가 궁금하잖아. 그 끝값, 변계값. 그래서 그 숫자가 저쪽으로 대입했을 때 같아지는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면 무조건 이차 함수는 1대1 대응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갖다 줘야 돼요. 대응이 있든 말든 대응. 만약 1차 함수면 1번까지만 찾아주시면 되고, 이건 안 해도 돼요. 어쨌든 대응은 1차 함수, 1대1 함수보다 더 강력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전에 보시면 여러분 295번 볼 건데요. 295번 문제 풀어봐야 여러분들이 저렇게 쓰는 것보다 알 거라서 그냥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2차 함수가 1대1 된다, 대칭축 이상인지 확인하고, 대입한 값으로 가는지 봐야 돼요. 자, 문제 볼게요. 295번 정말 잘 나와요. 자, 얘들아, 문제에서 집합 x가 소개되어 있는데 못생겼어. 뭐라 돼 있지? x바 x는 k 이상 물음표야. k가 뭔데? 모든 애들이야. 자, 근데 x에서 지금은 이 사람은 x로 달려가요. x에서 x로. 여러분들이 이 집합이, 자, 문제에서 fx가 어떤 함수야? x제곱 더하기 4x니까 2차 함수잖아. 근데 얘가 1대1이 되게 하래. 배수까지. 그러면 k는 애초에 몇이게? k의 값을 더해요. 2차 함수인데 이 곳을 바라보면서 1대1 대응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은 2차 함수의 성질. 자, 둘 중에 일단 저는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된다고 치면, 얘들아 1대1 된다면 최소한 만족해야 되는 거. 자, x에다가 k를 잠깐 동안 한번 더 계산해볼까? fk 한번 넣을까? 그럼 얘는 k제곱 더하기 4k겠죠? 왜냐면 x제곱 k 대입한 거. k를 대입한 숫자의 그 y값이 이것도 사실 y인데 y랑 같을 때, 즉 지금은 요걸 풀어주시면 돼요. k를 대입한 결과가 그 맞을 값들의 경계값. 왜냐면 지금은 똑같이 x를 x로 하지만 쏟아내고 만든 애잖아. 그럼 만든 애들의 경계값, x가 지금 k니까 맞을 값이 k거든요. 따라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같아지기 위한 k값을 먼저 구하시면 됩니다. 대입한 값이랑 저기 문제에 준 경계값이랑 같을 때. 그러면 조사해보니까 2차 방정식 이항하면 k제곱 플러스 3k는 제로가 나와요. 이항하면 양변에 kk를 묶으면 k는 0 또는 마삼이나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일단 구해야 돼. 자, 근데 내가 만약에 k가 0일 때랑 k가 마3이 둘 다 나오니까 검토해보자. 만약에 k가 마3이라고 치면 우리가 구한 저 k 자리에 집어넣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맞아요. 지금 x가 이상이다. 마3 이상, x가 이상이다. 지금은 자기 자신이 자기가 쏘는 함수라서.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지금 이 함수 내에서는
대입한 값이 그대로 가지만 1대1이 안 돼버리죠. 왜? 이 녀석이 대칭축의 위치거리지. fx를 표준하면은 그치? fx를 표준하면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4꼴이 가서 얘는 그림의 상태가 x가 마이너스 2면서 아래로 굴러간 그래프고 내가 지금 이 사이로 자르면 마이너스 2보다 마삼이 더 왼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나이키 모양이 나와요. 나이키 모양. 그럼 얘는 1대1을 망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일단 대입한 값을 먼저 비교하면은 두 개가 나오긴 해요. 근데 마삼을 한번 집어넣고 바라보면은 이 함수를 빠르게 그리면 이 함수 그리기 대칭축 기준으로 아래로 하면 그래프가 나오는데 마삼 이상으로 바라보면 얘가 이렇게 되니까 1대1을 탈락하죠. 따당. 그렇든 뭐냐? 0은 되냐? 0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K에다가 0 대입해보시면 K가 딱 0이면 여기 0, 0인 거니까 K 자리에 그러면 0 이상 자리는 충분히 마이너스 2에 우측에 0이 지나가서 0 이상 자리는 그 오른쪽 날개를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한 번씩만 맞고 대입한 값이 끝값으로 가니까. 그래서 얘가 찐 정답이라고 마무리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대칭축 이상의 이 아이들을 일단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판별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 잘 못할 텐데 한번 연습하시면 돼요. 대입한 끝값이 공역의 끝값으로 같아지는지 검사해봐요. 화살표라는 건 대입하는 소리예요. 대입한 값이 된다. 그 과정에서 2차 방정식 풀렸고 나는 검도까지 했다. 라는 게 그 문제의 주장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2번은 사실 끝났어요. 얘들아 290번 2번 있죠. 저거 그냥 뭐 될까? 3을 대입한 값이 4로 간다, 같아진다 하시면 끝나요. 이건 사실 대충 풀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문자가 이밖에 없어서 그냥 3 이상, 4 이상이 준비가 돼 있으면 그냥 3이 4로 속에 3을 대입한 값이 4로 가게 등식을 쓰면 그냥 풀립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일단 좀 쉬는 시간 가지고 조금 더